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자,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학생들의 셀프 벌칙이 있죠? 있습니다. 자, 도건 학생 벌칙 공개해 주실까요? 뭘로 할까요? 저는 제가 3문제 이상 틀리면 네. 다음 방송 때 네. 여장을 하고 오!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두 그거는- 쌤들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 시청자 같아서. 벌칙이에요. 그래요. 시청자 벌칙이네. 그 모습을 계속 봐야 되니까. 너는 좋아하시니까. 여장을 하고 방송 한번 해보죠. 아, 그래요? 그래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만 재밌을 수는 있었는데 혹시나라도 네. 3개 다 맞추면 되죠, 뭐. 나 5개. 그게 너만 그만 그렇지. 그럼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한쪽방. 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이런 날에도 슬기가 퀴즈를. 이런 날 제일 먼저 오는 게 더 바보인데. 주말에는 9시예요, 그래도. 네, 그렇죠. 한 시간 네, 넘게. 노는 날에는. 퀴즈 규칙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렇죠. 조도건 학생 문제가 나오면 5초 이내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자, 정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되는데 네.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 힌트 뭐 적당히 주시고요. 적당히 적당히. 아, 멘트가 막히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나스닥, 에이. 코스닥과 같이 중국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사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시장을 에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란 작전을 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게. 아,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그렇지. 그쵸, 이거 좀 힌트 네. 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죠? 그렇죠. 네. 안 줄게요. 알겠어요? 5초 카운트 주시고요. 자존심 더 상하게 이걸 맞추지 마.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네, 정답 차스다. 과연 정답은? 네, 정답입니다. 교란이 안 됐네요. 이번엔 첫 문제 가뿐하게 맞췄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엔 태희 학생이 중국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베이징 대학생들의 반발로 시작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된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카운트 잘 보세요. 5, 4. 쿨하게 하나 틀리고 가겠습니다. 아, 이게 힌트가 나온 거예요. 힌트인데? 날짜네요. 방금 힌트인데? 방금 힌트인데? 오사운동? 진짜 우사운동이요. 힌트 준 아, 이거 건데. 못 들어봤어요? 5, 4하고 되게 크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 일단 두 번째 문제 틀렸고요. 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저기 써 있는 대로 그 파리 강화회의라고 해서요. 음. 산둥지방인가? 그게 원래 독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탈리아나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일본한테 주라 그런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네. 그 중국 사람들이 열받았죠. 왜 우리 열받죠. 땅은 니네들이 그러냐라고 해가지고 거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게 좀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저렇게 된 운동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오사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좋죠. 아마 저게 1919년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그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네. 처음에 19년, 20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네. 그쵸. 그런 부분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 다 이제 그 관계가 있었던 운동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상환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쉽네. 이건 뭐 두 개를 놓고 항상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와 이거 두 개 차이점. 맨날 뭐 상식 시험이라면 이건 이거는 힌트 주면 이건 5글자짜리, 그러니까 3글자짜리 두 개가 늘 다 주셨네. 외워야 되는데 너무 5글자짜리다. 네. 고민 누나 힌트 쓰겠습니다. 저의 힌트요? 저를 믿어요? 당연히 있죠. 옛날에 그 네네. 뭐 어떻게 힌트를 줘야 되지? 조약돌폰 같은 것도 있었고 M사. M사 핸드폰 해외 휴대폰 네네. 브랜드. 그거다. 기억났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일단 5초 카운트 주시고요.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일단 보민 씨 힌트 쓴 거예요, 이거는. 네, 당당하게 틀리겠습니다. 네네. 정답은? 모라토리엄? 맞나? 네. 모라토리엄. 정답입니다. 아니,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두 가지 지금 한국 구조조정, 네. 기업 구조조정 화두가 되는데 이제 어려운 기업에 있어서 이 최악의 경우에 두 가지 국면이 있죠. 네. 채권이 너무 많아, 빚이 많은데 내가 빚 갚는 걸 잠깐만 연기. 멈춰달라, 네. 연기해달라, 유예해달라라고 해서 집을 유예라는 게 모라토리엄이고요. 또 한 축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유예해봤자 이건 끝장이야. 버틸 수도 없어. 이럴 때는 부도를 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디폴트. 디폴트. 그래서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늘 이 구분을 좀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다혜 학생 우리 시험 많이 아깝게 나오죠. 오답을 네. 얘기했어요. 디폴트. 아, 그렇네요. 그렇죠. 네. 비슷한 거네요. 네. 많이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민사 배상의 경우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화제 많이 아주 됐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네. 언론이라고 그러죠. 언론이나 아니면 민심이 이거는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엄청난 벌금을 때려야 된다. 네. 그래서 원래 저지른 죄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아마. 배상을 해내라 이런 것들입니다. 많다의 초점이 있겠죠. 이 우리나라의 민법 체계의 한계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린 규정을 안 해놓고 있어. 자, 오트 카운트 들어갑니다. 틀리겠습니다. 네. 정답 과중배상제. 과중배상제. 손해배상제예요? 손해배상제. 정답은 처벌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아, 여기서 이제 기로에 큰일이네요. 그렇죠, 기로에.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시죠. 이미 독립했지만 경제적 궁핍과 불안으로 인해서 다시 부모와 합치는 젊은 자녀 세대들을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좀 쉽다. 요즘에 나옵니다, 이거. 네, 이거 조심스럽게 올가을 출제 예상합니다. 네. 이거. 알 거 없나요? 이 동물과 관련돼 있나요? 아니, 아니. 네. 다른 거요. 맞춰봐야 하는 건데 아, 네.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우리 흔히 하는 그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흔히 아는 그 단어. 그 단어는 아니에요. 네. 네. 항상 부모님은 그 동물밖에 없어. 캐거루족 아닌가? 캥거루죠? 그렇게 머리가 바뀌었더니. 다시 돌아온다는 리턴이랑 캥거루랑 합쳐가지고 네. 리터루족이라는 말을 써요. 앞에 글자를 바꾸면 된다는. 네. 근데 이 리토로족의 특징 중에 하나도 알아야 되는데 리토로족은 기혼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혼 자녀가 아니라 결혼해서 나갔던 자녀가 다시 그 애를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리토로족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3대가 살게 되죠. 부모님, 자식, 부부, 또 손자, 손녀. 그게 이제 리토로족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순풍산부인과에 맞아요. 박영규 전형적으로. 네. 장인어른 이거 그게 전형적인 리터루족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건 학생 총 2문제 맞췄기 때문에 벌칙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여장하고 찾아뵐게요. 죄송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건 학생의 또 한편으로는 또 여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지 않았나. 신경으로 충분히 맞췄어야 이렇게 맞아. 사실이에요. 캥거루족 저건 네가 일부러 틀린 거다. 알았잖아, 리터는 거. 구석이 죽이는데요. 저번 죽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기업들의 내 식구 챙기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직원도 챙기고 또 이미지도 쇄신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 취준생들도 당연히 선호하는 곳이겠죠? 네. 직원 복지 중요한데 근데 또 주위의 친구들은 돈만 많이 주면 된다. 네, 복지 뭐 야근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 직원 복지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최고의 복지는 돈이야. 그러면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인데 근데 저녁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퇴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 열풍도 실제로 어떤 스펙타파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공무원도 되게 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좀 일찍 끝나서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칼퇴근을 보장해준다. 뭐 이런 것도 좋은 복지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이왕이면
뭐 야근 안 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뭐 복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주려고 하고 또 학생 사람들도 그 자기가 원하는 복지를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네, 정쌤은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가 있잖아요. 좋은 회사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직원들을 아끼는 회사. 이걸 우리가 복지가 좋은 회사라고 할게요. 이게 처음에는 좋은 회사는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복지가 좋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필요 조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전 세계를 돌아가 보니까 좋은 회사하고 직원을 아끼는 회사가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직원을 아끼고 복지가 좋아야 당연히 좋은 회사가 되고 좋은 회사는 또 당연히 직원을 아끼고 이제 복지가 좋다. 이런 회사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이제 설립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기업은 그동안에 너무 달리기만 해왔는데 이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직원을 좀 아끼고 복지에 힘써야 되지 않나. 이런 화두를 또 우리나라 대기업에 던지지 않았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선생님께서. 첫 번째 기사를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직원들을 아끼는 쪽으로 우리 회사들의 문화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들에 관련한 네. 이제 두 가지 기사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롯데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네. 롯데에서 직원 위한 치유 책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책자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책자 제목이 이겁니다. 당신 마음 다치지 않게. 이때 당신은 직원이겠죠. 부제가 고객과 직원 모두 행복한 서비스. 그러니까 이때 당신은 엄밀히 말하면 고객 직원을 이제 함의하는 건데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상황별 적절한 대처법과 마인드 컨트롤 방법. 그러니까 뭐 진상 고객, 갑질 고객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때 내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될 거가를요.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만부는 찍었고 내용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드디어 롯데가 이런 치유 책자를 발간했었구나. 약간은 좀 늦었다. 이거 민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나왔으니까 네.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 두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앞에 나오는 억울한 뭐 사례, 안타까운 사례겠죠. A 씨가 있는데 직장인 점장이 출근하자마자 매장 옆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해서 진짜 이거를 찍고 보낸답니다. 두 번째는 새벽 1시에 자료를 다시 고쳐 보내라는 걸 그냥 보낸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 우리 대기업에 남아 있는데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장 보면은요. 이제 LG U+가 사내 금지 조항 공문을 내렸다. 여기에 보면 어떤 걸 금지해야 되냐 내용들이 있는데 CCTV로 직원을 감시한다거나 공개적 자리에서 뭐 인사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 폭언, 폭행, 성희롱, 성과 조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다음 장.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이 이거랍니다. 근무 시간 외에 일과가 끝났죠. 카카오톡, CCTV, 휴대폰 인증샷 등으로 이 소셜, 그러니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이 행동을 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쉬는 날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직장인들이 46%.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니 뭐 최근 5월 휴일에도 2명 중 1명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받느냐 그 이유를 해봤더니요. 끝없는 업무 연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쉬고 있는데 끝없는 업무 연락 어떻게 하겠습니까? SNS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면 휴일은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고 상사가 보냈더라도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응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또 복지, 직원 복지의 첫 걸음이다. 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던가요? 저는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응답하지 않을 권리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용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단연히 눈에 띄었는데요. 뭐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뭐뭐 할 권리 이런 네이밍은 누가 하는 건지. 그렇죠. 정말 상관이 없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삼성의 경영혁신 프로젝트가 좀 화제가 됐잖아요. 유행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근무 환경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이 이제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기업들에게서 어떤 여파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정말
힘듭니다. 유독 우리나라 대기업 문화, 일본이랑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런 재벌그룹 대기업이 상당히 좀 힘든 24시간 일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게 전통적으로 좀 굳혀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 기업들이 그 치유책자나 아니면 퇴근 후에 그 카톡 금지, 이른바 그 내 식구들을 챙기는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왜 이유가 될지 선생님께서는. 기업의 모든 행동은요, 네. 결국 이윤 추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런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퇴근 후에 같이 술 먹고 네. 그 업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직원들이 휴식을 취했을 때 그러고 일어나는 어떤 효율적인 것들이 훨씬 더 생산성에 좋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서는 치밀하게 연구하고 결국 네. 이 사람들의 개개인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회사에도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모두 이제 큰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제 네. 우리 대기업들도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게 해봤다가 해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바꿔서 직원을 아끼고 숨통을 좀 트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뭐 그런 쪽으로 큰 전환이고요. 제 첫 직장이 이제 97년에 뭐 보험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요 말도 안 돼. 회식이 또 그 대세였어요. 그 회식을 해야 생산성이 오르니까 회식으로 투입되는 이 돈은 예산에 진짜 빵빵했었거든요. 장난 아니네요. 그때는 끝나면은 술 먹고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죠. 누가 요즘에 그렇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문화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건 학생도 이제 곧 취직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나를 잘 배려해준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누나는 만약에 PD님이 누나 급한 일이 생겨서 방송 못 나갈 것 같다 하면 만약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못 나갈 것 네. 같다라고 배려를 했는데 괜찮아 해주셨는데. 라고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다면요. 근데 되게 찝찝할 것 같아요. 찝찝하게. 네. 뭔지 모르겠지만 설정이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동원 학생이 지금 네. 잘못 비유를 한 게 네. 보미 씨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프리랜서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회사입니다. 아실 게 이 없어요. 회사에 소속된 네. 사람이 아니라 자기 네. 자신 회사기 때문에 네. 지금 그거랑 완전 좀 다른 얘기 네, 같고요. 계약이죠. 사실 네, 따지면.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보스가 나를 챙겨준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야, 너 가가지고 그 식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네.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려라는 것이 곧 복지라는 느낌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서 뭐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나를 그냥 기계로 보지 않고 나를 소품으로 보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열심히 일할 그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사에도 있었지만 문제는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만의 특징도 있고요. 맞아요. 네,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지켜줘야 할까요? 동원 학생.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원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뭐 업무 특성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야나 근데 최대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가령 뭐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네. 기업에서. 근데 창의적인 인재를 뽑아놓고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가둬놓는 규제하고 거? 네. 막 이렇게 상명하복식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뭐 권위주의적인 그런 걸로 하면 창의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창의적 인재 뽑아놨으면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약간 논점을 말이 꼬이네요.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것도 관계 없는데요. 그렇죠. 예. 프라이버시와 전혀 좀 상관이 그런가요? 없지 않나요? 아마 저런 네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얘기죠? 제가 대답해 주세요. 갑자기 왜 대변인이 됐죠, 제가? 번역기.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네. 이제 패친인데,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패친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그 패친을 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네 요즘 패친한다며, 그러니까 페이스북 한다며라고 말을 걸어서 처음에 너무 철렁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했던 말이나 뭐 이런 회사 외의 감정들이 막 다 있는데. 근데 그 부장님이 오히려 그렇게 기자가 이것만 하지 않고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좋은 거다라고 칭찬해줘서 그나마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창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상사가 지켜보고 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움츠러들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좀 말 못하고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프라이버시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확 프라이버시가 중요한데 우리 관습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가지는 말고 적절한 선에서 조금씩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장례식 가는 문화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이 뭐 장인 장모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뭐 부장님의 네. 부모 사망 때 가야 되고 가죠. 장인 장모까지만 가고 이제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이상도 가거든요. 네,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선에서 좀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싶은 바람은 있는데 또 이 전통을 바꾼다는 게 그건 참 뭐 어려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해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속의 코너죠. 네. 모든 이슈와 산업은 추억으로 연결된다. 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자, 오늘의 족보 열어주실까요? 주말 동안 캠핑에 가 있느라 회사에 일이 생긴지 몰랐다. 당신에게 책임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네. 그러니까 주말에 네. 오지로 캠핑을 갔는데 네. 그러니까 안 닿는 데죠, 연락이. 안 닿는 데 네. 갔는데 실제로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또 네, 내가 네.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일이 악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진짜 면접이라 생각하고 네. 도건 학생 얘기해 볼까요? 우선 제가 프로젝트 담당자라면 우선 책임 소재는 분명히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다만 그 책임에 대한 이제 향후 이제 징계 수위나 회사 여론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선 빨리 돌아와서 나머지 일들을 먼저 수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구성원들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면 구성원들은 다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말이거든요. 네. 주말. 그러니까 일에서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이 휴직이 보장된 게 주말 아닙니까? 주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면 특히 오지라는 좀 극한 상황으로 이렇게 배경을 설정해 주셨는데 웬만하면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긴급한 일들도 생길 거고 굳이 오지 여행 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네. 자꾸 좀 이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자꾸 말을 하게 많이 되는데요. 싸우고 가니까 참 재밌네요. 그럴 수 있어서. 자, 여기 회사 홍보팀이잖아요. 회사 홍보팀인데 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지 않고 홍보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오너가 뭐 땅콩을 먹다가 떨어뜨려서 사고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항상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그럼 매 주말마다 항상 대기 상태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중요하다 말다를 떠나서 네네. 갑자기 생각한 긴박한 네. 일이라는 얘기죠. 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일어난 이 상황. 갑자기 일어난 갑자기. 그런 거. 것까지 네. 내가 주말인데 내가 신경 책임을 써야 져야 되느냐. 하느냐라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기는. 주말 네. 주말이면 예, 네.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무슨 소리야? 그냥 회사로 돌아오지 말고 계속 가족과 함께.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봐도 실제 네. 면접에서 이렇게 대답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이 도건 학생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정쌤 그래도 한번 의견이라도 해. 우리 정쌤 때문에라도 해. 아, 저요? 근데 저는 매뉴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매뉴얼 네. 얘기. 휴일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엔 없나요? 이렇게 방문을 한 다음에 그렇죠. 어느 하나 책임자라면 그 연락이 안 될 시 뭐 차선책에 누구에게 연락이 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 이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이런 어떤 패기. 폐기. 저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정쌤 답변은 그렇죠. 정확하시고 굉장히 진짜. 뽑고 싶은 막 그런 답변이 맞습니다, 같아요. 진짜. 네. 감동받는다는 거, 진짜 말로 감동받는다는 걸 정쌤 때문에 느끼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도건 학생을 두 번 죽이고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이. 우리 도건 학생 두 쌤의 평가 네.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네. 같고 또 정쌤이나 이쌤이 지적해 주신 거 그대로 좀 잘 수용해서 저도 취업하고 싶습니다. 네. 취업할 수 있겠죠? 제발 취업 관계자가 이 방송을 안 봤으면 네. 그럼 좀 더 너의 시험률이 올라갈 것이야.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쌤의 족보를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쌤. 네,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네. 돈이 많은 삶이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시간과 여유가 있는 삶이 행복할 것인가 그런 건데요. 당신은 하루 4시간 감정 노동을 하고 2배 정도 많은 월급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8시간 일하고 단순한 육체 노동을 하며 보통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겠습니까? 도건 학생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일하고 월급 2배 주는 감정노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남는 20시간은 또 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월급도 2배면 뭐 끝나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렇죠. 감정을 풀 수 있고 또. 감정 풀 수 있고 네네. 쌓이면 풀고 얼마나 좋습니까? 배설이니. 봄이 좋아하시는군요. 아나운서는요? 좋아하시는군요. 봄이 아나운서는요? 봄이 아나운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감정 노동을 좀 택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어쨌든 일은 일이라 육체 노동을 해도 생각을 아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아예 감정을 조금 더 쓰고 시간도 더 많이 벌고 돈도 더 많이 벌어서 그것을 이제 감정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데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좀 감정을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익숙하고 멘탈 같은 데도 그렇고 아까 이게 도건 학생이 얘기했지만 그 자기의 성향을 좀 파악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도 지금 더 어울리는 그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도 봄 씨는.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감정 노동을 택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노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기기 그렇죠,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내 말이. 네,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있다면 감정 노동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정 노동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부모님 안부를 묻는 게임을 하거나 오랜 기간 이글스를 응원하면서 멘탈을 단련해 왔습니다. 무척 단련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져진 강인한 멘탈로 감정 노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겠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글스 응원하면서 이글스를 응원한다는 거 몇 년을 달려있어. 엄청난 거죠, 진짜. 자, 우리 테이구는 감정 노동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남들이 욕하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감정 노동이 더 편합니다. 네. 게다가 4배의 시급 차이가 나는데 굳이 육체 노동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혜 학생, 저는 육체 노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돈이 중요한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알바할 때도 그런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는 육체 노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슬기 학생, 감정 노동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지만 일할 때 감정 소모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예지 학생, 감정 노동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적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해본 결과 육체 노동보다 공동 작업이나 사람과 교류를 하는 일이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감정 노동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네요. 저 학생들의 의견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도건 학생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강슬기 학생이 직접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했다는 거를 보고 슬기 학생 의견이 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거니까 좀 더 우리 태수 설득력이 있었던 것 학생도 같아요. 경험에서 그러나 네. 이글스 단련. 네. 네, 이글스는 사실 요즘 너무 네. 많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저 우려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 이글스 식상하다. 예 식상합니다. 이글스를 요즘에 이글스보다 더 재밌었는데. 이렇게 뚜껑 열린 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요. 사실 이거는 기업에서 이 면접 문제 물어봤을 때요. 네네네. 이걸 왜 물어봤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노동이 원래 좀 더 그거에 맞긴 맞거든요. 메리트가 좀 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나에 대한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뭐 이런 말들 같은 것에 내가 휘둘려서 이렇게 그 감정이 다치고 그러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따로 나는 이런 감정 노동 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나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겠죠. 사실상 이런 문제는 이제 답은 정해져 있고 요걸 사실, 어떻게 얘가 잘 풀어냈냐를 이제 면접관들이 보는 거겠죠. 네. 이 면접의 모든 거는 내가 대단하고 난 잘난 사람이다. 네. 이걸 너무 잘난 척하지 않고 좀 어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볼까요? 네. 여기서 참 베스트 댓글은요. 네. 역시 그래도 식상하지만 이글스가 눈에 많이 띄면서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쨌든 나는 멘탈이 그 다부진 사람이다. 강하다.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그걸 좀 자기가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태수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태희 학생을 뽑고 싶은데요. 참 강하더라고요. 원래부터 남들이 욕하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태생적으로 안 쓴다라는 게. 그래서 이 태희 학생 저는 뽑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태희 학생과 태수 학생 두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로 네. 기업들이 이제 드디어 복지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개개인의 신경 쓰기 시작했다. 네. 직원들 개개인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잘 되고 능률이, 행복한 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잘 퍼진다면 일하기 좀 좋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정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전 이번 시간을 이제 계기로요. 직원이 만족하는 회사가 네. 곧 회사도 수익성이 높은 회사인가 여기에 대한 명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면접 거죠, 그 기출 문제 같은 거에 딱 네네네.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논리를 팍 치고 나갔을 때 네. 아마 면접관이 네. 상당히 반하지 않을까. 좋아요. 네. 직원의 좋은 회사, 수익성이 좋은 회사의 네. 단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건 학생 마지막으로 네. 저는 복지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예, 오늘 이시안 쌤한테 이제 속물이라고 꾸지람도 듣고 네, 그리고 이해력도 딸리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예,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가끔 진심도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커버해줄 줄 알았어. 네, 방송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